선조는 조선의 자력만으로 전쟁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사한 일본 전국 농업 생산량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1850만 석, 당시의 조선은 1200만 석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농업 생산량은 곧 군역이랑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전체의 병력은 5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 임진왜란을 위해서 동원된 병력이 20만에 가까웠으며 이 중 13만이 나고야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20만 가까이가 쳐들어왔었습니다. 실제 선조실록에 기록된 조선의 군역의 대상은 17만 명 정도였으며 당시는 군역이 상당히 문란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군역의 대상은 5만 명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훈련된 정예병사는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국가는 100여 년 동안 전국지대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병사들이 조총을 보유하고 있던 당대 세계 최강의 전투부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가 할 수 있는 것은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조가 명의 망명을 요청하고 요동으로 계속 피난을 가려 했다는 것이 선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했다는 것 저희도 역사적 사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 또 과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멀찍이 파천하는 것에만 계속 신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멀찍이 파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요동으로 돌아가서 명에게 파천을 요청하는 정치적인 책략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얘는 약간 뭐지? 우리 말한 거는 싸그리 안 듣고 있다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해석하는 거지. 명예. 그렇다면 상대 측께서는 왕권이 확립되지 않고 국가가 위기 상황일 때 도덕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대 측이 말씀하시는 그 결과로서 국가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더로서의 기본적 정당성을 명확하게 확보한다고는 말씀 못 하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도덕을 초월한 지점에 존재합니다. 특히 유교, 도덕, 윤리 이런 윤리 자체도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난 뒤에 그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도구로서 쓰입니다. 야, 유교 국가에서도 유교적인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데? 지금 유교 지배 사회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선조의 파천은 더욱 문제되는 것이겠네요. 왜냐하면 유교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고 왕이 백성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그런 이념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상황에서 백성을 내팽개치고 파천을 갔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우선 일단 민심을 완전히 떠나보냈고 향후 국가 운영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파천이라는 건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천 과정 행위를 봤을 때 과연 이제 다리를 끊고 그 다음에 민가를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유교적 사회와 관련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는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대의를 위한 파천,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얘기를 드렸는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두머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선조가 파천했기에 우두머리를 죽이는 일본군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고 전선이 늦춰졌으며 왕이 잡혀서 한양에서 계속 남아서 아니면 일본군의 속국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파천입니다. 선조가 파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전쟁의 최고 지휘자로서 무능함을 보여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국가의 유지와 도덕이 충돌할 때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 국가의 유지가 이 도덕보다는 엄청나게 큰 영역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해 주지 못하셨는데요. 질문에 지금 정면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왜 그러니까 그럼 피란민들의 피란을 허용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면서까지 죽이지 않으면서 파천을 간 건 뭐 없었던 것입니까? 왜 선조는 누가 봐도 부당한 모습,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피란을 막으면서까지 파천을 갔던 것입니까?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선의 선택은 정치, 즉 군주의 선택에 있어서 일반인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도덕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결국에 조선은 나라를 지켰고 그다음에 수많은 백성들과 장수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도덕에는 나라를 지켰다는 것은 포함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 장수들, 그 수만 명의 고통, 민족의 고통은 이 과연 더 큰 도덕에 해당됩니까? 만약 해당되지 않다면 그들의 도덕, 그들의 책임은 누가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도덕은 어디 갔죠? 그들의 도덕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료를 통해서 자기 비판을 통해서 그리고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파천 과정에서도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생각들을 선조가 계속 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계속 회피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조가 그렇게 피란민들을 막으면서 백성들을 목 베면서까지 피난을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회피를 한 적이 없다니까. 아니 제가 저렇게 회피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한간이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 백성들한테 말하면 민심이 지금 흔들흔들하니까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저희는 그 점을 그냥 선조가 대의를 위해서 파천을 갔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닌 구체적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선조가 그 상황에서 최대한 도덕을 지키면서 리더적 규범으로서의 정당성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파천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